안녕하세요. 북튜버 한세입니다. 오늘은 책방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센 강변의 작은 책방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책 표지가 굉장히 예쁘죠? 작고 컴팩트하지만 두께는 조금 있는 책입니다. 총 429쪽 책이네요. 먼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간략하게 책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애슈퍼트라는 작은 지방에서 자기 자신만의 책방을 조용히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 세라가 있습니다. 29살에 키도 작지만 좀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완벽한 외형과 매력과 마음과 재력을 지닌 남자친구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남자친구는 세계 곳곳을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예요. 남자친구의 장거리 연애도 조금 심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너무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게 된 프랑스 대도시 파리에 살고 있는 소피라는 또 다른 책방 주인으로부터 잠깐 동안 서로의 책방을 바꿔서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수동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주인공이긴 하지만 일생일대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자신이 로맨스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보아왔던 사랑과 낭만의 도심 파리에 가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책방을 또 운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상상과 또한 이게 환상이 가득 차서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인생을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자신의 성격도 개조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프랑스 파리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예술적이고 낭만적인 도시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정말 이런 곳이 세상에 있구나. 정말 파리 사람들은 너무 멋지다. 이런 감탄을 하는 연속이죠. 하지만 책방 운영은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술술 풀려가지 않는데요. 상식을 벗어나는 손님들부터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와주지 않는 직원들, 또한 떨어지는 매출까지 소피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정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과연 소피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책방에서 소피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살아나가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 책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뒤의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이 책의 장점 또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 굉장히 책이 읽기가 쉬워요.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상징적인 표현도 많지 않고 너무 주관적인 표현도 많지 않습니다. 좀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가 꼬이고 꼬여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무난하게 흘러가는 스토리이니까 누구라도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 또는 고민을 가진 미국인이 미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 보게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참 창의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이미 영화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든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들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주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매력 포인트 두 번째는 마치 이것이 파리의 여행기인지 에세이집인지 체험기인지 가이드북인지 그런 느낌이 들게 할 만큼 이 주인공 세라가 파리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식당에서 맛본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만족하게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프랑스 여행을 직접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장소에서 느꼈던 것들을 본인도 비슷하게 느꼈을 테니까요. 아니면 아직 프랑스에 가기 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에 나온 이 장소는 이렇던데, 이곳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라는 식으로 미리 조금 재미있는 소설적인 상상력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쉬운 점도 존재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이 책의 조금 아쉬운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장점 두 가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쉬운 점 첫 번째는 너무 이야기가 예측이 가능하고 모든 캐릭터들의 그런 모습이 다소 획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 나는 작고 소심하고 좀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무장한 미국인, 남자친구는 식스팩도 있고 너무 잘생기고 하지만 나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굉장히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그냥 딱딱 정해져 있어요. 성격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소에서 느끼는 이 주인공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의 이 대성당을 보면 이런 느낌이겠다, 150년의 마카롱 장인의 전통을 가진 라듀엘에서 마카롱을 먹으면 이런 맛이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다소 참신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또 아쉬운 포인트 두 번째라고 한다면, 앞에 장점에서 언급되었던 영화 두 가지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들을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평이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너무 재밌고 힐링 영화다, 너무 멋진 표현력이라든지 나도 저 주인공이 되게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에 이런 느낌을 담은 리뷰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미국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가 마치 도움을 주는 듯한, 전 세계가 마치 그 조연으로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 책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이 프랑스 파리에 처음 내려서 보는 기차역부터 자기가 맡게 되는 서점들, 사람들, 만나는 어떤 문화들, 독특하다, 멋있다, 너무 프랑스 파리 같아, 파리쟁들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런 점은 내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짱이야. 역시 이런 방법이 먹혔어. 프랑스 사람들이지만 역시 미국인인 나의 방법이 먹힐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게 되었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극찬한 프랑스의 많은 문화나 또 사람들의 모습이 정작 이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아왔던 원래의 미국적인 방식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읽는 독자에 따라서 아쉽다고 보지 않을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작가가 미국 작가고 또 작가의 나름의 세계관과 관점을 가지고 책을 쓴 거니까.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고요. 여담을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저는 프랑스 파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장소를 여행을 하기 전에 그곳에 얽혀있는 이야기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큐나 어떤 정보만 딱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얽혔던 이야기들이나 다른 사람의 상상력을 듣고 가면 내가 조금 여행도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파리 여행을 가기 전에 한번 읽을만 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장소가 많이 나와 있고 재미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방이라는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책을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 책으로 나쁘지 않은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권의 책들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렇게 읽는 게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